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큐레이터의 대화 7월 전시 대상품의 안전한 설치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김해박물관 보존과학실의 김종우 학예연구사입니다. 오늘 그 전시 주제가 전시 대상품의 안전한 설치인데요. 국공립 사립박물관의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이런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 전국에 별로 없어서 저희 그 국립박물관에서는 실제적으로 신규 그 학예사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수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립이나 그 공립 아니면 조그만 미술관 선생님들은 실제적으로 직접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따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 좀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간단하게 설명이나 실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림으로써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수업을 지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뭐 사진을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이다 보니까 많은 양을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1편에서는 이론적인 거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2편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방법적인 거, 핀피터를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은 롱노즐을 해서 핀을 꼬부리는 방법, 그리고 낚싯줄을 묶는 방법, 그리고 뭐 마운트를 제작하는 방법, 간단하게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좀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국의 등록박물관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897개 기관 정도가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학예 직원이 한 3천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광부에서 나오는 총람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이 그 박물관에는 학예사가 한 명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보존 관리라든지 수집, 그다음 교육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혼자서 한 분이 이제 관리를 하시니까 그만큼 더 힘든 점이 많고, 또 그 기본적으로 박물관의 어떤 그 문화재 보존 관리라는 어떤 이런 면까지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전시품까지 이제 안전하게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지진이나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많이 왔었고,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예전에는 뭐 경상도 쪽에만 뭐 지진이 많이 와서 경주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포항 지진이라든지 해가지고 경상도만 발생이 됐지만 두 번에 걸쳐서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2017년까지 이제 데이터를 보면 전국 각지로 다 이제 그 분포도가 이렇게 많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어떤 대비가 전국적으로 다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2017년, 14년 이후에 그래프를 보시면 지진 발생 현황으로 봤을 때 2014년이죠. 이후에 급격히 지진이 많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전시품을 설치하시거나 전시하실 때 좀 안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은 경주 그 지진과 포항 지진이 왔을 때 사진입니다. 경주 지진이 왔을 때는 그 기와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파란 천막으로 해서 1차적으로 좀 그 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포항 지진인데요. 건물 외벽이 다 붕괴가 되고 2층에 있었던 어떤 뭐 간판들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피해를 본 그런 사진으로 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그 지진이 왔을 때 그 경주 박물관 내 사진인데요. 경주 박물관은 당시에 경주 지진이 오기 전에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한번 왔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나요? 한 두 달 전에 5.0인가가 와가지고 미미하게라도 경주 박물관의 지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관장님이 우리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지진 피해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안전하게 전시품들을 다 묶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경주 본진이 왔을 때 피해가 그렇게
좀 많이 없었던 게 다행한 일이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작은 유물들 다 묶는다고 묶었지만 경주박물관 본관 내벽의 유리창에 하나 정도가 이제 파손이 됐고, 그리고 중요 유물은 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됐지만 작은 유물들이 이제 자리에서 탈락을 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쓰러지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외 사례로 보시더라도 구마모토 지진으로 해가지고 구마모토 성이 지금 다 무너진 것을 볼 수 있고, 오른편 사진을 보시면은 중국 쓰촨 대지진이죠. 8.0이 왔을 때 그 아파트들이 다 아예 무너진 사진을 보실 수 있고, 밑에 다리 사진은 그 미국 노스리스 지진이라고 그 94년도에 왔던 지진으로 한 6.1이었나요? 그래서 거의 다리가 무너진 이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진에 대한 피해가 가장 저희 박물관이나 이제 유물을 전시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뭐 면진대를 쓴다든지 뭐 마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일반 작은 박물관에서는 면진대의 금액적인 어떤 면이 좀 힘들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서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이제 뭐 작은 거라도 안전하게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필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뭐 설치를 할 때 어떤 재료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시품 설치에 대해서 그 방법은 이제 설치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설치 보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와 보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 받침대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유물이 흔들리지 않게 밑에 하부에 유저막스나 이런 거를 발라서 고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토기 같은 경우는 중심을 두기 위해서 안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넣는다든지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아니면은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밑에 실리콘 패드를 이제 넣는 식으로 해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낚싯줄을 이용해 가지고 받침대 기본 묶는 방법이나 실핀을 이용해서 실리콘 그 튜브를 끼워 가지고 안전하게 하부를 저부를 이제 고정시키는 방법, 그리고 금속 보조물을 사용해서 마운트를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아크릴 지지대를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니은자형 꺽쇠를 이용해 가지고 고정하는 방법 등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전시를 뭐 고정 작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해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순으로 생각했을 때 유물이 안전하게 해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잡고 처음에 제작을 하시는 게 되게 주의할 점인데요. 이거는 전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됐든지 아니면 받침대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법적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전시품이 안전해야 됩니다. 이거 작업을 하다가 뭐 금속을 사용하면 금속 절단면이나 이런 데가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한 어떤 주의가 요구되고요. 그 날카로움이 전시품을 표면을 손상을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갈아주든지 어떤 캡을 치우든지 아니면 튜브를 쓰든지 해서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게 낚싯줄로 묶든지 마운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제작을 했을 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재료는 낚싯줄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금속 봉을 쓸 것인지, 어떤 이런 판단은 전시하는 담당자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설치 재료를 보시면은요, 아주 기본적인데 낚싯줄, 뭐 금속, 여기서 얘기하는 금속은 이제 동봉이나 스텐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금속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실리콘 튜브 같은 것도 필요하고, 실리콘 튜브가 안 되는 없을 경우에는 수축 튜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축 튜브가 열을 줘서 그 금속봉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할 수 있게, 유물을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그다음에 아크릴도 뭐 판재를 쓴다든지 아니면 봉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보조품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실핀을 써가지고 구부려서 낚싯줄을 묶는 어떤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하부, 그러니까 저부를 밑에 받침대에 올라오는 그 면을 잡아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패드도 필요하고요. 뭐 발포지, 그다음에 이제 핀피터는 이제 실핀을 받침대에 박을 때 사용하는데, 다음 장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뮤저막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뮤저막스는 이 전시품이, 그러니까 유물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면에 이제 바르는 건데요. 왁스 성분이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전시할 때 활용하라고 이제 제품으로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패드를 대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요 박스에다가 제가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경주에서 이게 뭐 지진 세트이기도 하지만 설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벤치라든지 망치, 칼, 낚싯줄, 그다음에 뭐 드라이버, 붓, 뭐 이런 실리콘 패드, 튜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뭐 망치 같이 생긴 작은 게 있는데, 이게 핀피터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부에 그 튀어나온 플라스틱 부분, 요 까만색 머리 있는 그 하단을 보시면은 그 플라스틱이 튀어나왔는데, 거기에 핀피터를 거꾸로 넣고 자기가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누르게 되죠. 그러면 그 핀이 그 부분에 딱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용도로, 핀을 박는 용도로 쓰는 이 핀피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나중에 이제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둥근고리 나사를 이용해 가지고 받침대에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낚싯줄을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밑에 보이시는 하얀색과 까만색의 어떤 그 튜브가 보이시는데, 이게 수축 튜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mm부터 뭐 다양하게 나오고 색상도 다양한데, 박물관에서 쓰는 거는 뭐 이게 원색이 많아서 저희가 쓰는 건 흰색, 검은색, 회색 정도, 이렇게 세 종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실 때 받침대 색깔이나 아니면 유물 색에 너무 튀지 않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마운트나 이런 것들을 제작했을 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제작에서 그 사용하는 그 금속은 황동, 적동, 스텐, 그리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아크릴 정도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황동봉입니다. 은댐을 하더라도 가장 그 적동,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녹는 점이 가장 낮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그 녹는 점이 낮아서 은댐을 하기에 조금 더 적합하고요. 적동은 좀 온도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동보다는 황동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특수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텐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하기에는 좀 힘든 점이 있고요. 알루미늄도 똑같습니다. 아크릴은 아주 가볍고 뭐 봉이나 판이나 여러 종류로 다양해서 사용하기에는 편한데, 이거를 가공하려면 저희가 열풍 건조기를 한다든지 해서 판을 구부려야 되거든요. 봉을 구부린다든지. 근데 가열을 해서 성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충격이 왔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이 부러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급적으로 아크릴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진에는 예전에 이식 받침대를 만들려고 이렇게 댐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집게를 이용해서 기본 틀을 만들고, 연결 부위에 대해서 이제 그 토치를 가지고 열을 주고 거기에 이제 은댐을 올려서 녹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 편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도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활용하시기에는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불대가 아니라 납땜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 보시면은 실습하실 때 납땜을 사용해가지고 붙이는 것도 이렇게 좀 어떤 게 편하신지, 어떤 게 좀 뭐 적합하신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제작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낚싯줄을 이제 묶는 방법이 크린치 매듭이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유물을 묶을 때 고정을 할 때 낚싯줄을 묶게 되는데 그냥 매듭을 2번 묶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낚싯줄이다 보니까 2번을 그냥 묶더라도 나중에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묶었을 때 조여지면서 올가미식으로 조여지는 방법이 이 지금 보이시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쉽게 여기에는 좀 어렵게 좀 많이 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안 꼬고 한 2-3번에 끝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시간이 또 분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면서 박물관 아니면은 그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그리고 외국 사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고정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경주박물관의 예전에 상설전시품이나 그냥 특별전에서 사용했던 그 전시 방법입니다. 왼편에 보시면 이제 오리형 토기나 이런 것들, 토기 정도는 이제 낚싯줄을 사용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이제 그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에 보는 오리형 토기는 지금 사진상에서는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면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밑에 지금 연질 토기 같은 경우는 밑부분에 동그랗게 마운트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무게중심을 아래로 두기 위해서 안에다가 모래주머니나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토기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양의 그 모래주머니를 넣어가지고 그 무게중심을 하부로 두는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중간에 보이시는 그 수막새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다 하나씩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실핀 같은 경우는 하중이 있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동봉 얇은 걸로 니은자로 꺾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고정하는 방법으로 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 그 하단에 보시면 그 12시 방향이랑 7시, 5시 방향에 이렇게 니은자로 꺾어가지고 고정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꺾어서 압축 튜브를 넣어서 훼손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훼손되지 않게 표면을 이렇게 튜브로 해서 이렇게 전시한 방법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목간인데요. 전시 기획자가 이제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다 틀리게 되는데, 당시에는 다 목간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 그 계획을 잡고 전시 의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상당히 튀어나오게끔 전시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목간을 위에서 밑에서 그 디귿자로 다 잡아가지고 하나씩 고정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한 15cm에서 20cm 정도 다 그 당겨서 좀 더 가깝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하게 이제 뭐 만들어서 전시를 한 그런 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마운트 밑에 보시면은 마운트 색깔도 벽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색을 맞춰줘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좀 튀지 않게 이렇게 그때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거 외에도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유리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전에 이게 이제 국외에서 들어와가지고 서아시아 특별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국에서 그 전시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당시에 이제 조금씩 지진이 약간씩 이제 올 때여가지고 그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당 다 마운트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직선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제작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제 좀 위험에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운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다 올려 있고요. 보면은 사각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면진대입니다. 그래서 중요유물이다 보니까 밑에 면진대를 또 하나씩 다 올렸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1차, 2차에 해서 안전조치를 해가지고 전시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식 부분, 뭐 수식이나 이식이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쌍으로 다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마운트를 제작해가지고 이제 살짝 받침대면에 다 붙지 않고 살짝 띄워서 더 입체감을 줄 수 있던 어떤
전시 기법으로 이제 마운트를 제작을 했고요.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벼루 다리인데요. 벼루 다리들이 파손된 게 너무 많아서 당시에 이제 그 모양이 다 다양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또 눕혀놓으면은 그 이미지가 안 나기 때문에 마운트를 하나하나씩 다 제작해서 불규칙하죠. 되게 상당히 파손 단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제작을 해서 사이즈를 재서 마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박아서 전시를 했던 그런 전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굴뚝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높이가 높았는데 이게 이제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랑 밑에 그 기둥이 상하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에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시지만 기본적인 기둥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안에서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 다시 위에 그 굴뚝 상단이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낚싯줄을 다시 제작을 해서 꺼내서 묶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좀 외부의 충격에 파손이 안 되고 이렇게 고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했던 전시 과정입니다. 이 사진은. 이거 외에도 뭐 경주박물관에서 이렇게 뭐 청동 검도 아크릴을 이제 요 모양대로 뚫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낚싯줄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도 있었고요. 금강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 받침대가 어느 정도 하중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크릴을 사용해서 밑에 기본 틀을 만들어주고요. 그 위에 이제 흘러내리지 않게 낚싯줄을 이용해서 이제 잡아주고 이렇게 눕혀서 전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목걸이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핀을 이용해가지고 그 라운딩을 잡아준 거죠. 하나씩 해서 니은자로 꺾어서 거기다가 지금 걸어서 이제 전시를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이제 이식인데 요것도 방향은 두 방향의 각각의 어떤 모양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마운트를 만들어서 쌍으로 안 만들고 이거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해서 측면을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전시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 접시 같은 경우도 뒤에서 내면에서 그 네 방향에서 이제 끝에를 물려주면서 뒤에 전시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그 금속을 이용한 마운트 제작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앙박물관인데요. 기본적으로 건물은 뭐 6.0 이상의 어떤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이 지어졌지만 그래도 중요 소장품에 대해서는 하나씩 이렇게 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불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앞에서는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게 대자랑 불상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대자 불상이 연결되는 그 홈이 작아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운트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자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실리콘으로 이제 튜브가 보이실 건데 거기서 실핀을 이용해서 제가 실리콘 튜브를 끼워가지고 대자 부분을 기본적으로 네 방향에서 잡아줬고요. 앞에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팔꿈치라고 해야 될까요? 양쪽에 이제 양옆에 보시면 튜브가 보이시는데 최대한 좀 유물의 마운트 제작을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많이 뺏으면 안 되고 그 기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쪽 양 옆에 이제 실리콘 튜브를 해서 약간 그 구부려가지고 모양에 맞춰서 구부려서 좀 고정을 시켰고요. 뒷면을 보시면은 U자형으로 옷깃에 맞춰가지고 제가 형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옷깃에 최대한 근접해서 그 시각적으로 좀 피해가 안 가게끔 만들어서 밑으로 구부려가지고 대자 벽면을 따라서 똑같이 따라서 이제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전시를 했던 어떤 그런 마운트 방법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세계문화관에서 이집트실에 그 이제 전시되어 있는 이제 유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바닥면에서 잡는 게 가장 이제 유물에 대한 어떤 그 마운트가 눈에 거슬리지 않고 안전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사진을 보시면 바닥면에 고정한 마운트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다가 바로 그냥 얹힐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전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운트 제작 방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석 같은 경우도 지금 니은자 꺽쇠나 어떤 이런 방법으로 꺾어가지고 지금 뭐 그 지진이나 다른 외부 충격에 이렇게 흔들리고 이탈하지 않게끔 이렇게 그 뒤에 벽면에다가 아예 고정시키는 방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불상이나 그 뭐 불상 뭐 그 조형물이 두 개가 있는데 고양이나 이렇게 보이는데 요것도 다 하단에 어떤 비슷한 색깔로, 그러니까 유물이랑 그 마운트가 너무 색깔 차이가 나가지고 시각적으로 튀면은 그게 더 유물보다는 그게 먼저 시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받침대나 마운트를 만들더라도 최대한 색깔은 비슷하게 가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야 시각적으로 그 시선을 뺏기지가 않기 때문에 유물부터 보게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뭐 제작할 때 어떤 기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앵무조개인데요. 요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재현한 그 재현품이고요. 왼쪽 게 저희가 이제 황남대청에서 출토된 이제 앵무조개입니다. 근데 다 파손이 돼가지고 위아래 이제 틀이 다 이제 따로따로 있는 거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마운트를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려서 요런 모양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재현품을 같이 옆에다가 이제 전시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 밑에는 수막새인데 중간중간에 아까 요 전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지도 위에 어차피 위치별로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DP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 3방향이나 4방향에서 이제 잡은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사진은 이제 도자기나 이런 것들은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대각부에 이제 기역자로 핀을 이용해서 꺾어가지고 이렇게 1차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낚싯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고정시키는 건데요. 오른쪽 마지막 사진이 이제 봉수병 국보죠. 지정문화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정하는 방법도 대각 부분 밑에 부분에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낚싯줄을 이용해서 네 방향에서 이제 고정시킨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런 목구석기나 어떤 토기, 뭐 석기나 석검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도 낚싯줄을 이용해 가지고 뒤에서 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실리콘 튜브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좀 당겨서 묶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마운트를 하나하나씩 석기에 맞춰서 구부려서 위에 세워가지고 입체적으로 전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그 연질톡이나 이런 것들은 전시하기가 밑에 저부 자체가 되게 바닥에 놓기에 되게 힘든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링으로 이렇게 받침대를 보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꽂기도 합니다. 아까 경주박물관에서는 밑에 저부가 둥글기 때문에 중간에 그 모래나 어떤 모래주머니나 이런 걸로 해서 중심을 좀 줘가지고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런 그 빗살무늬톡이나 이런 것들은 밑에 저부가 뾰족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마운트를 제작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그 마운트를 만들어가지고 좀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대에 들어서 지진 이후에 어떤 또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되게 강화되고 더 안전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 사진은 이제 경주박물관에서 이제 면진대를 설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겠는데 면진대도 타입이 여러 종류입니다. 슬라이드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일본 AS사에서의 어떤 그 자동적으로 그냥 중심을 잡아가지고 미끄러지면서 이제 중심을 잡는 어떤 이런 면진대가 있고요. 그리고 볼 타입, 그러니까 가운데 약간 그 가운데 홈이 들어가서 가운데 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속 진동이 오더라도 흔들렸다가 다시 제 위치를 찾는 볼 타입 면진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아 방식의 어떤 면진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동그란 어떤 면진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형 그 다리나 이런 건축물에 들어가는 면진대인데 안에 그 내부를 보시면은 이제 까만색, 하얀색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철판, 고무납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재료를 해서 진동에 최대한 이제 그쪽에서 이 면진대에서 어느 정도 진동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톤이 뭐 한 500톤, 뭐 400톤 이렇게 대단히 어떤 건축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면진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경주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볼 타입으로 지금 이제 면진대 유물 밑에다가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돌사자 면진대인데 밑에다가 설치를 볼 타입을 이제 면진대를 놓고 그 위에
받침대를 이제 올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물이 올라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국외 사례를 보시겠는데요. 외국에서도 지진이 있던 없던 어느 정도 최대한 유물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마운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이랑 게티 센터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보실 건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도자기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색깔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곡률에 맞춰가지고 이제 금속 마운트를 해서 고정을 시킨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 밑에 벽에 대한 이제 조형물에도 네 방향에서 이렇게 벽면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진동요들에도 뭐 이렇게 다 이탈 안 되게끔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게티 센터에 있는 조형물인데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저 사방향에서 기역자나 아니면 다른 이제 살짝 기역자가 아닌 사방에서 이제 잡아놓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게티 센터에서는 이렇게 3D를 사용을 해가지고 마운트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올 유물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직접 가가지고 우선 3D 그 스캐너를 가지고 가서 그 유물을 찍는 거죠, 먼저. 그러고 와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기본 그 위치에 대해서 프린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대1로 받침대를 만드는 거죠. 받침대건 마운트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되게 원활하게 이제 전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외국 유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마운트를 만들고 하는 데는 좀 상당히 시간적인 제약도 많고 여러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물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나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제작을 했다면 상당히 좀 원활하게 전시할 때 원활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외국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스캔을 받아와서 실제 본국에 돌아와서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해서 그 마운트 이제 만들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작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향후에 뭐 외국 유물도 이제 원활하게 안전한 조치사항을 할 때 또 되게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론 수업은 사진이나 어떤 기본적인 재료에 대한 거는 선생님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봤습니다. 많은 이거보다 더 방대한 자료나 어떤 다양한 뭐 사진이 더 있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리고요. 오늘 설명을 좀 두서없이 뭐 왔다 갔다 하는 했지만 이런 모습이나 설치 방법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어떤 예시를 보시면서 각 뭐 공사림 뭐 대학박물관 뭐 다 선생님들이 직접 어떤 그 자체 유물들을 이제 전시하실 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편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묶으면은 뭐 낚싯줄 같은 경우는 안 풀리고 더 뭐 안전하게 이렇게 전시를 하는 어떤 뭐 핀 사용법, 그 다음에 동봉 사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